예전엔 분명 까맸는데 어느새 보면 하얘져 있습니다. 모델이나 연예인들만의 관리법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포기할 뿐이죠. 중학교 친구 중에 모델 준비하던 애가 있었는데 그땐 진짜 까맸어요. 근데 유명해지더니 TV에서만 보던 하얀 피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한 거냐 물어보니까 이래서 일반인들은 안 되고 연예인들만 하얘졌구나 싶더라고요. 이 방법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한 모델, 연예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백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우선 피부가 하얘지려면 피부가 까매지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멜라닌은 조금씩 피부 표면으로 이동해서 쌓이게 되고 점점 피부가 까매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 표면에 쌓인 멜라닌을 없애는 것, 그리고 멜라닌 생성 자체를 막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피부가 하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바르는 거, 먹는 거, 가성비 좋은 시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바르는 것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은 정말 신입니다. 이거 안 바르면 뒤에서 말할 것들 전부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멜라닌의 원흉인 자외선을 아예 차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도 미백의 반은 성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크림은 피부 케어보다는 화장품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맨살에 바르지 마시고 반드시 토너, 앰플 같은 기초를 바르신 후 발라주세요. 그리고 날이 흐려도 자외선은 80% 이상 투과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날 흐리다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외출할 때라면 무조건 발라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진 멜라닌은 점점 피부 표면으로 이동해서 쌓인다고 했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이 이동하는 걸 막아줍니다. 애초에 피부 표면에 쌓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멜라닌은 알아서 배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하얘지게 되는 거고요. 보통 5%, 10% 두 가지 농도가 있는데 농도가 높아질수록 피부 자극 정도가 올라갑니다.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10% 발랐을 때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낮은 농도를 먼저 써보고 그 이후에 농도를 높여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레티놀입니다. 제가 미백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이거예요. 레티놀 같은 경우는 피부의 탈락과 재생 주기를 빨라지게 만들어서 피부 표면에 쌓인 멜라닌을 없애줍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겠지만 레티놀은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자외선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낮에 바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이 세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 낮은 농도부터 사용해서 최소 3주에서 2개월 정도는 적응기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레티놀은 피부 수분을 날려버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수분 앰플을 먼저 발라주고 바르던지 아니면 수분 앰플과 섞어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레티놀은 피부가 버텨줄 때 쓰는 겁니다. 붉거나 각질 나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각질 제거한 날, 이럴 때를 피해서 본인에게 맞게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방법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미백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비타민C가 멜라닌 생성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타민C는 앞에서 말한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이것들과 함께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이 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평소 낮에 비타민C를 바르고 저녁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바르는 겁니다. 레티놀만 바르는 날은 따로 정해두고요.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멜라닌은 멜라닌대로 전부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먹는 거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타민C입니다. 이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르는 건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종합 영양제, 여기 들어있는 비타민C만으로 충분히 미백 효과를 보진 못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시중에 보면 비타민C만 1000ml씩 들어있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챙겨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으로 설사할 수도 있어요. 저는 2000ml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도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NAC입니다.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몸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루타치온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가장 강력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글루타치온이 몸에서 합성이 되긴 하지만 그 양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애초에 NAC는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챙겨 먹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글루타치온을 많이 만들 수 있게 그 재료를 빵빵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몸에서 합성되는 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최고입니다.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트라넥삼산이에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텐데 이게 기미나 색소 침착 생기는 걸 막아주고 멜라닌 생성 자체를 억제해줍니다. 기미나 색소 침착 때문에 얼굴 칙칙해 보이는 분들이나 밖에서 장시간 계시는 분들은 정말 효과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이건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병원 처방약이기 때문이죠.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반드시 의사랑 상의하신 후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성비 좋은 피부과 시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코토닝, 피코슈어토닝입니다. 토닝이라는 건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속 멜라닌을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멜라닌은 피부가 턴오버 되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되죠. 근데 피코토닝, 피코슈어토닝 뭐가 다르냐 하실 텐데요. 피코토닝은 피부 깊은 곳에 있는 멜라닌을
멜라닌을 없애주는 거고 피코 슈어 토닝은 피부 표면에 있는 멜라닌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니까 둘이 같이 해주면 미백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딱히 부작용도 없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꾸준히 받으신다면 미백에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미백 주사입니다. 이건 글루타치온을 링거로 수혈받는 거예요. 글루타치온 영양제는 위장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사는 분해 없이 곧바로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맞는 즉시 얼굴이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특히 결혼식, 소개팅, 촬영 등 중요한 날이 있기 전에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받아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환해진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구독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 정도로 신박한 정보 들고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본인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구독 한 번씩은 눌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싫으시면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안 누르신 분들은 비 오는 날 우산 사자마자 바로 비가 그치게 될 겁니다.